자, 블로그 카테고리 메뉴를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옆에 이게 블로그에 보시면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있고 아마 전체 보기라고 적혀 있는데 에디트라고 이렇게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블로그를 만드셨을 때는 그냥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 하나만 있을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는 우리가 이제 설정하고 싶은 대로 이제 설정을 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단은 요 밑에 있는 카테고리는 실습하느라고 만드는 카테고리라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 카테고리를 우리가 만들고자 할 때는 제일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이 글씨를 선택해 놓은 채로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이렇게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다가 카테고리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23페이지에 있는 이름대로 저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 하고 엔터 치시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또 밑에다 또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또 선택해 놓고 카테고리 추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게시판 나온 거는 이번에는 건강을 지켜요. 우리가 카테고리 만든 건 나중에 또 지우고 만들 수도 있고 카테고리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금은 그냥 책에 있는 대로 만들게요. 자,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셔야 이렇게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요. 엔터. 그 다음 다시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고 그 다음 일상을 누려요. 이렇게 적고 엔터.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카테고리랑 그 밑에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 놓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구분선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를 분류할 때 이 구분선 추가를 누르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카테고리 밑에 구분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선을 구분을 해 놓으면 각각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분돼서 보이겠죠. 그쵸?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게 구분선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2차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요 라는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으로 나눠 놓고 싶어요. 그러면 여행을 떠나요 라는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를 때는 이 카테고리 안에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국내란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 또 국외라는 즉 해외라는 카테고리를 요 국내랑 같은 2차 카테고리로 만들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상위 카테고리인 여행을 떠나요를 선택해 주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국외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국내랑 국외의 2차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카테고리를 만든 걸 잘못 만들었다, 삭제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해당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굉장히 쉽게 삭제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테고리 안에 만약에 글이 있었다면 그 게시글 또한 같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 삭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내랑 국외는 제가 다시 삭제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카테고리가 얘가 요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해당 카테고리를 누르신 채로 끌어다가 이렇게 여기 혹시 바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이다 까만색 요 바가 있는 데서 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카테고리 명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해당 카테고리를 누르거나 만들 때 여기 옆에 카테고리 명이랑 주제 분류 설정하는 란이 있어요. 만약에 글씨를 그냥 카테고리 명을 고칠 때는 이 카테고리 명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 카테고리 명을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 옆에 글개수 표시라는 거는 뭐냐면 요 옆에 보면은 뭐 92, 132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예 블로그 적을 때부터 나와 있게 할 거냐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글이 많다면 글개수가 옆에 표시가 돼 있어도 괜찮겠죠. 근데 글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글개수가 나와 있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체크가 안 돼 있는 채로 활용을 합니다. 자, 공개 설정은 공개와 비공개 그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나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공개 설정을 비공개로 설정을 하시면 그 카테고리는 나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비공개 게시판을 한 개를 만들어서 따로 두고 있는데요. 이 비공개 게시판을 만든 이유는 각각 이제 저는 블로그에 위젯을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위젯들을 아무 게시판에나 넣어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해서 위젯 같은 거 정리할 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공개 설정을 게시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비공개를 두시면 요거는 나로 로그인 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주제 분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주제 분류까지 설정을 해놓는다면은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웃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쓴 어떤 글들, 그러니까는 블로그의 글들을 소개해 줄 때 이런 카테고리에서 내 글이 그래도 소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꼭 해야 된다는 아닌데 일단은 주제 분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글 보기에는 블로그형 게시판과 앨범형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블로그형 게시판이 일반적으로 생기는 이 게시판이 블로그형 게시판이고요. 앨범형 게시판은 선택해서 바꾸게 되는 게시판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올게요. 잠깐 제가 저장해 놓고 제 블로그로 잠깐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블로그로 넘어왔고요. 자,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앨범형 게시판이에요. 자, 이 앨범형 게시판은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사진들, 그 블로그 안에 있는 대표 사진들이 이렇게 앨범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앨범형 게시판이라고 해요. 그러고 블로그형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그냥 블로그 자체가 그냥 펼쳐져서 보이는 그런 게시판이 바로 블로그형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는 사람마다 조금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글을 좀 많이 적어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앨범형 게시판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글을 바로바로 눌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앨범형 게시판을 추천을 드리지만 초반에 게시글이 많지가 않을 때는 앨범형으로 해놓으면 되게 썰렁해 보여요. 제가 요 엘리의 서재는 게시글이 3개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앨범형 게시판으로 바꿔서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내 블로그에 가서 제가 엘리의 서재라는 이 게시판을 눌러보면은 되게 없어 보이죠. 아까 블로그형으로 먼저 보여드렸을 때는 얘부터 그냥 펼쳐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없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앨범형으로 바꾸니까 되게 썰렁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의 경우는 나중에 글이 많아질 때는 앨범형으로 바꾸시더라도 현재는 블로그형 게시판으로 두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록 보기에서는 목록 닫기, 목록 열기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목록을 펼쳐서 보여지게 할 거냐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게시판을 들어갔을 때 목록을 만약에 보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목록 열기를 누르는 거예요. 일단 블로그형 게시판에서는 목록 닫기, 목록 열기가 있어서 선택할 수가 있고 앨범형 게시판에서는 선택이 안 되게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블로그형 게시판은 제일 최근의 글부터 그냥 펼쳐서 보이기 때문에 예전 글을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에서 목록 열기를 해두시면은 사람들이 예전에 내가 적은 글들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카테고리 부분에서 보면은 요런 게 하나 있어요.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카테고리 중에 대표로 설정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대표 카테고리로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그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부터가 기본적으로 보여지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해당 카테고리 선택해서 기본으로 설정을 하시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메뉴부터가 먼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일상 이야기를 기본 카테고리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대표라는 게 생기죠. 이러고 확인을 하고 잠깐 제 블로그로 나가 볼게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 거냐면 여기가 아까는 대표 카테고리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제가 적은 제일 최근의 게시글이 펼쳐져서 보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표 카테고리를 제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의 글부터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바로 대표 카테고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풀어서 어떤 차이인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상 이야기를 대표를 제가 풀었어요. 요거 확인을 할게요. 그러고 제가 다시 블로그로 나가 볼게요. 자,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대표 카테고리가 없을 땐 제가 제일 최근에 그냥 포스팅한 게 그냥 펼쳐져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해보셨다면 넘겨서 이번에는 상단 메뉴 설정하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들을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상단 메뉴에 등록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상단 메뉴는 무엇이냐면 이 옆에 보면 프롤로그, 블로그 해서 보이는 얘네들 보이시죠? 얘가 바로 상단 메뉴예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우리가 블로그 상태로 두더라도 카테고리가 이렇게 위쪽에 뜨게도 놓을 수 있고 블로그의 디자인에 따라 카테고리를 아래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카테고리에서 뭔가를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주요 카테고리들을 4개까지를 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요 카테고리를 쉽게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단 메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주요 카테고리를 좀 더 잘 띄게 노출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내 블로그를 프롤로그 형태로 보게 된다면 이 프롤로그 상에서는요, 이 카테고리의 내용이 지금 보시다시피 안 보여요. 프롤로그는 카테고리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상단 메뉴라는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자, 일단 블로그에서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카테고리 중에 4개를 상단 메뉴로 꺼내 보는 걸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럼 관리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로필 창에 관리를 누르셔도 되고요. 위쪽에 내 메뉴의 관리를 누르셔도 돼요. 자, 관리로 가셔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있는 메뉴 관리에서 상단 메뉴 설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상단 메뉴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선택한 메뉴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카테고리로 내가 꺼내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단 메뉴로 4개까지 꺼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의 내용 중에 카테고리를 좀 잘 보이게끔 꺼냈으면 좋겠는 그런 주요 카테고리들은 상단 메뉴로 꺼내 놓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확인 눌러서 보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내 블로그로 갔을 때 이 상단 메뉴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상단 메뉴에 고정할 수 있는 메뉴는 4개까지 가능하니까요. 참고해서 상단 메뉴 설정해서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프로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위쪽에 이제 타이틀을 넣게 되는 건데요. 이 프로필과 타이틀을 제작을 해서 나의 어떤 블로그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우리 그 스마트 스토어랑 연결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들을 리뷰하시는 용도로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상품의 그 우리 스마트 스토어 상점에 있었던 로고, 그 로고를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타이틀로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성격에 맞게 간판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요거 미리 캔버스에서 간단하게 작업해서 들어갈 건데요. 일단 프로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토어에 로고를 넣는 걸로 일단 할까요? 그러면 여기 프로필 창에 여기서 관리로 들어가셔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메뉴에 관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내 메뉴에 관리해서 여기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이 부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현재는 우리 스토어에 그 로고 이미지로 넣어보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어 그 저장하셨던 거 있죠? 요 로고를 선택하셔서 열기 하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로고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확인을 누른 후에 내 블로그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프로필의 그림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서 꾸며 볼 건데요. 다시 위쪽에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보시겠어요? 세부 디자인 설정. 여기서 타이틀을 직접 등록으로 갈게요. 그러면 타이틀의 사이즈는 가로가 966픽셀, 세로는 50에서부터 600픽셀로 만들래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게 일단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정도의 사이즈를 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테스트로 올려놓은 요 타이틀의 경우는 300픽셀의 경우고요. 만약에 600픽셀이면 아마 요 한바닥이 다 채워지는 그런 타이틀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타이틀을 만들지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로는 966, 세로는 50에서부터 600픽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새 탭을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네이버로 가셔서 미리 캔버스를 쳐보자. 미리 캔버스에서 사이즈를 이제 만들 거니까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 해서 직접 입력해서 입력을 해서 넣습니다. 가로가 966이고 세로는 300이 좀 무난하고요. 600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 600픽셀을 하겠다 그럼 966에 600으로 적어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 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디자인할 때는 그냥 템플릿에서 마음에 드는 형식을 눌러서 수정하시면은 제일 간단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뭐 사진 같은 걸 깔아 넣고 꾸미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제가 사진을 한번 깔아 넣어 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면 업로드를 해서 깔아 넣으시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이라면 미리 캔버스에 사진을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진 검색에서 사진을 찾아보시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주제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쓰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생활이라니까 너무 추상적이었나 봐요. 그러면은 쇼핑으로도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사진이 있진 않네요. 어찌됐건 간에 사진이 생각보다 미리 캔버스가 많긴 많아도 왕관을 쓰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고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업로드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검색을 해서 사진 하나 골랐고 이거를 끌어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사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요 옆에다가 이제 글을 적어서 쓰려니까는 너무 좀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싫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진을 선택해서 여기 직접 조정해서 밝기나 대비를 조절해서 맞추실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선이 거의 안 보이죠, 그쵸? 또 좀 더 활용을 하겠다면 여기에서 사진을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흐리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내가 적을 글씨를 쓰면 되겠죠? 저는 이 블로그 주제가 잡블로그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는 진짜 여러 가지들을 담고 있는 리뷰를 적는 블로그거든요. 블로그는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지으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예를 들어 학원 블로그는 이제 학원에 관련된 내용들만 올리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그냥 제품 리뷰하거나 어디 갔을 때의 그런 리뷰들을 주로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좀 맞춰서 올리시는 게 C랭크 알고리즘에 노출되기 위한 부분에서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찌됐건 뭐 심플하게 만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하고 그냥 글씨 좀 적어서, 글씨가 까만색이면 너무 좀 삭막할 것 같으니까 좀 색깔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것 같아요.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뭐 글을 적을 수 있다면 요런 데다가 뭐 뭔가 슬로건 같이 뭐 좀 적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마땅히 생각 안 나서 없앴어요. 그리고 요소 같은 걸로 요런 데 좀 꾸며주셔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할 때 꽃을 낼까? 식물? 이것도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꾸밀 어떤 모양들을 더 꾸미고 싶으면 꾸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다운로드 제가 받고 두 번째 방법도 소개해 볼게요. 너무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면 나중에 보면은 되게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시진 마시고 조금 심플하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다른 디자인이라면 홈페이지형 블로그처럼 보이게 해주는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프레임에서 제가 예전에 좀 많이 썼던 디자인이긴 한데,
프레임에서 사각형을 활용해서 이 면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하나 또 만들고, 디자인은 여러분들 맘이라 꼭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약간 여백을 띄우고 요걸 하나 더 복사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게 마우스로 배치하려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럼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업로드를 해서 우리 상품들 사진을 넣어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코트형 우비에 있는, 너무 우비는 좀 새까마니까 우비 빼고, 뭐 어린이 모자에 있는 이런 아이 모자 얼굴을 선택해서 열고 얘를 끌어다가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며서 디자인들을 넣어도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고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뭐 한일몰 이렇게 적어도 될 거고, 예를 들어 스토어 쪽이면은 이렇게 디자인해도 괜찮긴 하겠죠? 물론 제가 디자인을 잘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를 완전히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식의 디자인도 괜찮을 거다라는 제안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색깔은 여기 여자아이 모자 색깔을 좀 가져오죠. 그래서 왜냐면 색깔이 너무 어우러지지 않으면은 그것도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가급적이면은 주색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색상에 있었던 색깔, 사진에 있었던 색깔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선을 좀 꾸며 볼까요? 약간 제 상품들이 애들 상품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도 되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뻥이에요. 이럴 리가 없어요. 어쨌든 슬로건을 달아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단 거니까 이거 멘트는 지금 막 지어서 이상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멘트로 달아주셔도 괜찮겠다라는 거고, 슬로건은 차차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괜찮은 게 떠오르실 거예요. 약간 색상을 죽여서 이렇게 둘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도 괜찮죠? 그러고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자, 일단 디자인 제안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해드렸고요. 아니면 예전에 우리 프로모션 이미지 기억하세요? 저번에 만드셨던 거. 이거를 여기다 불러와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죠. 예전에 만든 거니까 여기 작업 공간에 있겠네요. 그러면 디자인에서 저번에 만들었던 프로모션 디자인을, 예를 들어 요거를 덮어쓰기를 하면 여기 이제 가져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사이즈는 아까에 맞게 966에 아까 뭐 600이었으니까 600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고, 여기 맞게 이제 디자인들을 다시 조금씩만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움직여서 불편하면 잠그고. 어차피 타이틀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이미지를 어차피 우리가 스토어를 꾸미시면서 계속 변경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 스토어에 있는 프로모션 이미지를 그냥 타이틀 사이즈에 맞게 재구성해서 다운받으셔도 괜찮으실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광고판이니까. 그죠?
디자인 3가지 제안해 보았으니까요. 조금 쉬셨다가 이거 디자인들을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는 것까지 해볼게요. 만약 스킨으로 넣으실 때도 활용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만든 사이즈로는 안 되고 그러면 옆으로 막 복사가 돼서 나올 거니까, 그럼 디자인을 아까 예를 들어 템플릿에서 좀 고쳐볼게요. 작업 공간에서 아까 만들었던 게 왜 안 보이니? 만약 이런 디자인이 있고 이거를 내가 스캔으로 깔고 싶다면 사이즈를 아까 3000으로 놓으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을 3000으로 또는 한 2000 정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 사이즈에 이제 맞게 내가 조절해서 늘리면 되죠. 디자인은 진짜 꾸미시기 나름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꾸미시든 이쁘게만 잘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타이틀은 그러면 같이 보이면은 되게 안 이쁘겠죠. 그러면 컬러를 얘를 비워놓고, 그러니까 컬러에서 요 짝대기가 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스킨 배경에 가서 아까 전에 만든 거를 상단 영역에 파일 등록을 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고 적용하면은 일단 타이틀만큼 띄워져 있을 거고 스킨만큼 이렇게 넓게 돼 있으니까 훨씬 넓게 디자인을 꾸며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600으로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더 길게 하면은 밑에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서 보이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일단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이틀의 그 영역이 600까지가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600까지는 타이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면은 비워버리면 아까처럼 짝대기 고르면 그만큼 영역은 띄워진 채로 꾸며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디자인 하시는 게 제일 일단 간편하게 스킨을 까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원래 위젯이라는 걸 만들어서 띄워요. 그러니까 더 많이 띄신 분들 예를 들어 보면은 위젯 버튼을 만들어서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투명 위젯을 넣어서 띄운 거예요. 그래서 위젯이 총 20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위쪽에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공간만 띄워지는 이런 위젯을 5개를 배치한 거고, 아래쪽에는 요게 이제 버튼형 위젯이죠. 그래서 각각의 버튼 모양으로 위젯을 넣어 놓아서 이 부분을 누르면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조금 복잡하고, 요거보다 진짜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영역을 띄기 위한 목적으로 쓰신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타이틀 부분을 그냥 영역으로 띄워지게 설정을 해서 갈아두면은 이렇게도 꾸며서 넣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타이틀은 너무 좁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대로 스킨으로 해가지고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대략 넣으셨을 테니까 세부 디자인 설정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부 디자인 설정의 스킨은 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스킨 배경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스타일들을 설정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보기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킨 배경을 깔으실 때는 저는 컬러는 그냥 흰색으로 해서 배경에 그냥 깔끔하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접 등록해서 상단 영역을 제작하실 분은 파일 등록해서 상단만 넣어서 꾸미시면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킨을 깔든 타이틀을 깔든 깔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스킨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넓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타이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블로그 그 위쪽에 간판처럼 다는 게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틀의 블로그 제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표시되는 거를 없애고 싶다면 타이틀의 블로그 제목은 표시를 끄시면 여기 블로그에 적혀 있는 제목은 가려져서 나오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네이버 메뉴라는 건 무엇이냐면 네이버에 기본적으로 요 위쪽에 들어있는 이웃 블로그, 블로그홈, 내 메뉴 적혀 있는 메뉴가 네이버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이버 메뉴도 내가 타이틀이나 스킨을 깔아 넣은 것의 디자인에 너무 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또 내용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 미리 플래너 색깔이 지금 보면은 약간 청록색 계열이라서 그냥 내용색도 그냥 청록색으로 맞춰서 만들었고요. 자, 블로그 메뉴는 이 밑에 있는 메뉴가 블로그 메뉴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내가 이렇게 눌러서 마음에 드는 색감,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스타일에서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컬러에서 아예 나는 이런 선이 없는 걸로 하겠다 하시면 여기 짝대기, 이거는 그냥 모양만 이렇게 글씨만 보이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실 분은 컬러를 없애시는 걸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색과 강조색이라는 건 여기 일반적으로 보이는 색이 기본색, 그리고 눌려있는 부분이 강조색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 색깔도 너무 튀진 않도록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 강조 색깔을 아까처럼 청록 색깔을 골라보면 어우러지게 디자인을 좀 꾸밀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 박스는 이 테두리 부분에 박스를 치는 게 전체 박스예요. 저는 추천하지 않는 메뉴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블로그가 한정되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블로그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자, 구성 박스는 카테고리 박스예요. 카테고리의 모양을 이렇게 틀을 넣을 거냐, 이런 디자인을 넣을 거냐, 이런 모양이 이제 카테고리 박스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테고리 박스도 내가 마음에 드는 형식을 그냥 골라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목색과 내용색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제목색은 여기 카테고리 색깔이고, 내용색은 이 밑에 있는 카테고리 내용들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만색은 좀 너무 튀어서 저는 짙은 회색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룹 박스는 이 사이드 메뉴나 이런 위젯을 같이 묶어서 색깔을 칠해주는 게 그룹 박스인데요. 이쁘시다고 생각하시면 설정하셔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글 댓글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게시글을 쓰시겠죠. 이때 게시글 쓰실 때 스타일과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영역의 컬러 디자인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폰트 색깔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 사람들이 댓글을 우리가 달 때 댓글 스타일에는 뭐 프로필이 달리게 할 것인지, 이런 디자인들을 글 댓글 스타일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그냥 골라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만약 고른 스타일의 제목 색깔이 흐리멍텅해서 난 싫다 라고 한다면 이 밑에 제목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내용색은 이 안에 있는 본문의 색깔이거든요. 본문의 색깔을 내가 어느 정도의 색깔로 쓸 것인지, 그게 이제 내용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조색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왜 요 위쪽에 이제 보면 공감이나 댓글의 색깔들 있죠. 이런 게 이제 강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색깔을 내가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 프로필은 프로필 창에 디자인을 어떻게 꾸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지 아니면은 박스 없이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이런 프로필 창의 디자인을 꾸밀 수가 있고, RSS 로고는 기본적으로 블로그에 RSS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의 디자인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없고요. 이 RSS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이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내 블로그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블로그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을 때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RSS 피드리라고 하는데 그걸 설정한 사람도 그걸 설정하기 위한 부분의 디자인이 RS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별로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는데 혹시 그냥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위젯. 위젯은 저번에 우리가 위젯을 꺼내놓은 것에 대해서 꾸미는 디자인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저는 저번에 달력하고 명언을 꺼냈었죠. 그럼 달력을 선택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누르면 위젯의 디자인을 꾸며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달력을 안 꺼내신 분은 없을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명언 또한 제가 꾸며서 이렇게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모양을 넣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게 되어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 고르면 돼서, 이거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각각의 세부 메뉴 꾸미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마음에 들게 잘 꾸며졌다면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쯤 돼서 이 위젯은 어떻게 넣어요? 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라 적용하고 위젯 넣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위젯을 넣는 곳은 내 메뉴의 관리에 있었죠. 내 메뉴의 관리에 꾸미기 설정해 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있었고요. 저번에 우리 레이아웃 설정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 레이아웃 설정할 때 이 밑부분에 레이아웃 위젯을 넣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달력하고 제가 명언 정도를 선택을 했는데요. 더 넣고 싶으면 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빼고 싶다면 여기 X를 누르시거나 체크를 눌러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설명할 단계가 아니긴 하지만 가볍게만 말씀드려본다면 위젯을 이런 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위젯을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 여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 주문서를 작성해서 사람들이 주문을 하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 인스타그램으로 놀러가게 하고 싶다든지 할 때는요, 위젯을 직접 등록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위젯을 잠깐 꺼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꺼낸 위젯을 위쪽으로 좀 끌어서 옮겨 놓도록 할게요. 이 위쪽에 자, 인스타, 뭐 일상, 뭐 리뷰 이런 식으로 위젯을 위쪽으로 끌어왔고요. 뭐 맛집도 옮길까요? 만약 이렇게 해놓고 적용을 해서 보면은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위젯이 들어가는데, 제가 게시판 이거 지워버려서 지금 없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이미지를 눌러서 그 해당 그 SNS라든지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위젯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만들고자 하신다면은 일단 게시글을 적어서 연결하는 부분서부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저거는 제가 게시판에서 저게 아마 사라진 이유가 제가 위젯 게시판에다가 원래 넣었었긴 한데, 최근에 그 뭐랄까 이 블로그에서 바뀐 점이요. 에디터 창이 원래 2가지로 설정하던 게 1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사라져버린 메뉴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는 어차피 만드는 거는 지금 게시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저거 배기 싫으니까 다시 위젯은 좀 꺼놓을게요. 그래서 위젯은 여기서 제공하는 위젯뿐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위젯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뺐어야 됐네. 자, 일단은 디자인하는 것까지 쭉 소개를 드렸고요.
45페이지에는 세부 디자인 설정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으니까 혹시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얘가 어떤 영역이다 라는 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49페이지를 펴시면 돼요.